네, 안녕하세요. 네, 예스트레이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초급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상급자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중급자는 대충 보면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원 같은 경우 금융공학 박사님도 계시고 투자운용사 대표님도 계시고 전문 트레이더도 계시죠. 전문 프로그래머도 있고. 근데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초급, 중급, 상급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한 5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번 정도 하면 그동안 막막하게 생각했던 예스트레이더를 어떤 지표를 하나를 갖고 매매 시까지 만드는 것까지 할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매매 로직 설계할 때 기본 지표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급자들은 기본 지표 선정 제가 4가지 뽑아놓은 것 같고 할 수 있는데 초급자는 막막하다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예 기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세요. 정확히 뭘 이해를 못하겠는지. 자, 하나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카페에 보면 매매 지표 만들기, 색을 입히고 관찰하기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INI 파일을 올려놨는데 내용은 요건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 먼저 갈게요. 요건 함수죠. 이게 뭘 뜻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할 거고 함수 호출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돼. 주봉의 곡선을 갖고 오고 월봉의 곡선을 갖고 오고 중기 채널을 갖고 와요. 일단 갖고 와. 요거는 그냥 뭐 초급, 중급, 상급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당연히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요걸 해서 INF 파일, YIM 파일, 인디케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돼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오늘 뭐 한다고 그랬죠? 매매 지표 만들기 첫 번째 시간 색을 입히고 관찰하라. 자, 그 다음에 매매 로직의 설계에서는 기본 지표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 지표 딱 두 개만 쓸 거예요. 곡선 파동하고 추세 채널. 자, 그럼 다시 편집기로 돌아가서 곡선 파동하고 추세 채널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곡선 파동을 두 개를 불러와요. 주봉 곡선과 월봉 곡선 두 개를 불러와요. 그리고 플롯 하면 이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1에는 주봉 곡선 상을 넣겠다. 그 함수에서 불러온 값을 그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중기 채널 회귀 호출은 요 그냥 그대로 쓰라고 그랬죠. 중기 기간은 10일을 썼어요. 그대로 갖다 써요. 그냥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갖고 온 것들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상단, 회기선, 하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색을 입히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뭐야 이게 지저분하고, 그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빨간색 표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표시한 건데 제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매수 신호를 띄울 거냐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서 띄우고 청사는 여기에서 시키던가 여기에서 시키던가 여기서 진입한 거 여기에서 시키던가 여기에서 시키던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짭짤하죠. 그래도 8,000원 들어가서 9,000원까지 가고 7,000원대 들어가서 8,000원대까지 가니까 요 정도면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곡선 파동과
채널을 잡았던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좀 자주 나오고 진입 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고.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막막하다, 그죠? 이 뭐지? 이건 뭐고, 곡선 파동이라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 한번 찍어볼게요. 차트 표시를 보니까 플로딜 있는데 이것만 보면 직관적이지가 않죠. 플로우식 곡선 상이구나. 이게 매번 찾아보기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기초죠, 기초. 근데 기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복사하고 주봉상. 이렇게 해주면 지표 이제 표현할 때 내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하가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컴파일. 너무 친절해졌다, 그죠? 자, 그래도 뭐 색깔은 변한 거 없네요.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도. 곡선 상이, 상이 두 개 잡혔네. 아까 컴파일 잘못했다, 그죠? 이게 하가 되는 거죠, 하. 다시 찍어볼게요. 이제 나오네요. 얘네들은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죠? 자, 그런데 곡선은 지금 주봉 곡선을 보고 있지만 일본 곡선은 워낙 많이 얘기했죠. 곡선은 어떤 게 좋은 거다? 상이 하보다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채우기를 한번 해서 보는 거예요. 곡선 상이 주봉 곡선 하보다 크면 저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색도 괜찮다. 그리고 곡선 상이 하보다 작으면 이렇게. 자, 이제 좀 보이죠? 아, 이게 붉은색인 게 좋구나. 아, 파란색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봉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월봉상 지금 색이 피는 중입니다. 진한 빨강으로 해봅시다. 빨강? 좀 그렇다. 진한 빨강 촌스럽다, 그죠? 주황 정도로 할까? 작으면 하락.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죠. 뭐 색은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런데 곡선은 계속 이어지는데 추세 채널은 중간에 꺾이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다, 그죠? 자꾸 이어지니까 눈에 거슬리잖아.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일자로. 그러면 저는 연결되는 선이 없어져요. 자, 이제 좀 보이죠? 아까보다는 좀 낫다, 그죠? 자, 그러고 이제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색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통일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색을 넣어볼게요. F 하면 조건을 주는 거예요. if
곡선 상이 곡선 하보다 높아야 된다 그랬죠. 곡선 하보다 높으면 레드, 작으면 블루가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똑같이 할게요. 컴파일.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좀 통일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월봉은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주봉이 아니라 월봉이죠, 이건. 다시 컴파일. 괜찮죠? 근데 색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바꿀게요. 그냥 빨간색으로 합시다.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자, 대충 보니까 뭐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근데 제가 항상 곡선 상보다는 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가 중요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하를 좀 진하게 표시하고 싶어. 그리고 월봉, 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표시되는데 월봉은 굳이 이렇게 면적을 크게 차지하면서 눈을 빨간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색깔 준 거 있죠, 월봉을. 빼버릴게요. 어차피 큰 움직임이기 때문에 월봉은 굳이 색깔을 안 칠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곡선에다 색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굵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D, F 1을 지정할게요. 그냥 디폴트 값은 0입니다.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더 큰 놈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에다 얘는 2를 줘요. 자, 그럼 좀 잘 보이죠? 대충 봐도 이렇게 보여요. 뭐냐? 월봉이 상승하고 있다가 주봉이 내려가고 있다가 주봉이 살아나는 지점이 2차 상승처럼 보이죠. 대충. 월봉이 살아있다가 주봉 아래로 내려갔다 주봉을 다시 올라타는 시점이 2차 상승이에요. 또 그런 것 같죠? 대충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추세 터널도 채널이죠. 채널도 한번 손을 보고 싶어. 이렇게 색깔을 좀 입혀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죠?
어떡하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단이죠. 이름을 넣고 일단 이름만 넣었어요. 그럼 볼까요? 이름만 넣었으니까 색은 안 바뀌었죠.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중에 뭐지 상단이 뭐지 하면 빼보면 알죠. 여기 상단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계속 색을 입히자고 그랬잖아.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채널이. 이건 상승이구나. 이건 내려가고 있죠. 하락이구나. 그죠? 하락인데 올라간다. 하락 추세를 벗어났구나. 그래도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색을 또 한번 입혀볼게요. 상단이 아까처럼 IF과 똑같이 쓰는 거예요. IFF if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0보다 크게 되겠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레드, 작으면 크지 않으면 작은 거죠. 블루, 그죠? 똑같이. 중간선은 이거 회기선은 중간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레드 하면 좀 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린, 작으면 진한 녹색 엘그린. 자, 이러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그 지금 곡선 파동하고 추세 채널 갖고 두 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중기야.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월봉, 큰 놈, 센 놈이 올라가고 있을 때 작은 놈, 주봉이 작아지고 상승하게 되면 2차 상승이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중기 채널이니까 단기 채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메모장 열고 그냥 치셔도 되고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 일일이 다 단기 하고 기간 5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치기 귀찮잖아. 어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요. 복사해서 메모장 띄워서 중기 복사 편집 바꾸기 중기니까 이름 뭐 아무데나 되지 않는 단기 할게요. 단기 모두 바뀌었죠. 그러면 폴롯을 7까지 썼으니까 이제 8부터 나가면 되겠죠. 8, 9, 10.
그리고 기간은 5가 아니라 10이 아니라 절반을 해줄게요. 5 하게 되면 좀 짧은 기간 동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그리고 컴파일해서 다시 볼게요. 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자, 클릭해서 일자로 바꾸라고 그랬죠. 일자. 이렇게 하니까 더 복잡해졌다. 그죠? 뭐가 복잡해졌어? 어떤 게 중기고 어떤 게 단기인지 모르겠어. 이건 뭐. 그죠? 그럼 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게 단기고 어떤 게 중기인지 몰라. 아까 곡선이랑 했던 방법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df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굵기. 단기는 그냥 짧게 보겠다. 짧게 보면 디폴트 값 주면 0 나온다고 그랬죠. 굵기가 달라지는 거야. 중기는 1을 주고. 자, 어때요? 명확히 구분되죠. 단기, 단기가 얇은 거, 중기가 긴 거. 그러면 이게 이 표식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된다. 왜 여기가 되는지 알아요? 여기는 알겠죠? 왠지. 자, 보세요. 일단 월봉 곡선. 주봉 곡선은 상승 중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기 채널은 상승 중이었는데 단기가 하락 중이다가 단기 하락을 벗어나죠. 이해 안 가세요? 상승 중이다가 단기 하락을 벗어나 2차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매수 신호를 띄운다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 중기는 하락 중인데 하락 채널의 상단을 벗어나죠. 그러면 하락 채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가 상승이라고 나타내죠. 여기는 왜 안 돼? 여기는 아래에 있잖아. 요건 채널 안쪽으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진입 가능한 거죠. 이해가 돼요? 하나만 더 표시해 볼까요? 색깔 입히기. 요 전에 조건 하나 더 쓸게요. I, F. 기울기가 0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하락 채널이라는 거죠. 0보다 작은데, 요거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작은데
저가가 저가가 상단 위에 있으면 하락 최선을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럼 뭘 내줄까? 좀 진한 색으로, 빨강이 아니라 RGB 190 하면 좀 진한 빨강이 나와요. 그리고 가로 닫아줘야 돼요. if를 2개 썼으니까 가로를 2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 파란색이었던 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죠. 바뀌잖아.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죠. 여기는 빨간색 바뀌죠. 그러면 이 자리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자, 보이세요? 왜 여기가 진입자리가 되는지. 장기는, 그러니까 중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가 하락 추세였다가 벗어나는 시점. 채널 상단 가서는 멈출 수 있다. 그럼 뭐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파는 자리예요. 이것도 바꿔줄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 상승 채널인데 밑으로 빠졌어. 그럼 여기가 청산 자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조건을, 요런 조건들을 통해서 검색식을 만들고 매매 신호를 집어넣는 거. 그거 차근차근 다 해볼게요. 야, 이거 BNK 갖고 하나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양아치지. 잘 나온 것만 하면. 검색식을 만들어서 전 종목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자리가 진입이 가능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색을 입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요게 하나의 검색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색식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좀 초보자들 위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뭐 중급자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차근차근 검색식을 만들고 매매식을 넣고 청산 신호를 넣고 다시 그 매매식에서 조건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지를 보시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왜 여기는 빨간색 신호가? 이건 정확히 알겠죠. 올라가고 중기는 올라가고 있고 단기는 하락 중이었는데 벗어났어. 월봉, 주봉, 곡선 상승 중이고. 자, 그럼 여기는 벗어났는데 왜 들어가면 안 될까? 주봉 곡선 저항이잖아. 자, 그럼 여기는 월봉 살아있고 주봉 살아있고 중기는 하락 추세를 이미 벗어났지만 단기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죠. 채널 안에. 이제 이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입. 여기는 살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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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자리.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색을 입혀놓은 다음에.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보다 보니까 색을 입히고 관찰이라고 있죠. 관찰을 하다 보면 이런 자리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모든 종목을 다 하다 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나와요. 진입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무조건은 아니겠죠. 한 7, 80%만 나오다니까. 7, 80% 수익 나는 자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리를 갖고 검색식을 돌리고 검색에 나온 거는 기존에 봤던 7, 80% 넘는 확률을 보고 과감하게 진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초보자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시스템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